예. 자본주의 체제로 한 건데 인류가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 자본주의에서의 교육 변혁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자리 마련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천보선 소장님 발제 보면서 또 중요한 관점과 인식에 대해서 공감과 함께 교육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국 교육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김정호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내용들은요. 혹시 제 발제문이 공유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꼭 공유 안 되시는데 예, 저는 공유되는 줄 알고 내용을 써서 예, 어쨌든 한 6가지로 정리한 내용이 사실 자본주의에서 교육이 갖는 이중성과 영향력이라는 한 가지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만 또 각각의 내용에 갖는 의미가 있고 교육운동의 중요성을 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짚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이 갖는 이중성의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자본주의 지배 계급의 지배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과 능력 이데올로기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공교육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 투쟁의 공간이고 사회 변혁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끝없이 불평등에 저항하고 비판하면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교육 안에서 성장시킬 수 있게 하여야 하는데요. 우리가 교육의 힘과 영향력을 어떻게 인지하고 투쟁해 나가냐에 따라서 공교육은 해방의 출구가 될 수도 있고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공교육이 지배계급의 지배 수단이 되느냐 아니면 지배계급을 지배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느냐는 우리가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세우고 투쟁해 나가느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결국 세상을 바꿀 주체는 노동자입니다. 그 노동자들의 변혁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교라는 공교육 기관은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교가 변혁운동의 주체를 전면적으로 형성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토대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의 전환을 원하신다면 학교 교육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동자 계급의 미래와 인류의 미래는 노동자 계급 자녀들이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부분인데요. 즉 노동자 계급의 지적 발달은 노동자 계급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이 사회의 변혁을 위한 핵심적 토대고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민주적 통제 역량의 토대입니다. 제가 독일 초등학생들의 집회 내용에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데모하는 주제가 처음에는 본인의 생활과 밀접한 주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인간의 인권 문제, 정치적 문제, 환경 문제까지 인류애적 관점을 가진 집회를 학생들이 한다는 얘기에 제가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초등학생을 길러내는 데까지 3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물론 교육과 맞물려가는 사회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 변화의 중심에는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은 변혁적 주체로의 발달을 위한 토대와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학교 교육의 운영 원리나 내용에 따라서 과학적 인식, 주체성, 실천적 역량의 발달, 즉 변혁적 인간 형성을 위한 토대 마련의 가능성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교육이 변혁적 주체를 길러낸다기보다는 순종적인 이 사회의 부품을 길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열차게 교육혁명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상교육과 교육의 공적 운영, 즉 시장 원리를 극복을 하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서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보편적 개념과 세계관 교육을 통해서 경제 이데올로기와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것, 평등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노동 계급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발달과 변혁적 역량 형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섯 번째는 교육이 이렇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피지배계급으로 노동자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보니
교육의 변혁적 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바뀐다고 뭐가 크게 바뀌겠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독일의 경우를 다시 보면 30년 전 독일은 전 세계에서 1차 대전, 2차 대전, 홀로코스트까지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그야말로 몹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국 내에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모든 경쟁 교육을 철폐하고 그야말로 교육의 변혁적 힘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독일의 현재 모습은 그야말로 부러움의 대상이죠. 혁명적인 교육 투쟁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변혁의 수단으로서의 교육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먼저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등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장주의를 폐기하고 체제를 전환하는 데 토대가 되는 교육으로, 즉 변혁 수단으로서 교육의 성격을 강화해야 합니다. 극단적 개인주의적인 국가적 경쟁, 경제 발전, 단기적 이익, 과도한 소비 대신 모든 존재의 존엄성과 양심과 사상의 자유, 상호 의존, 협력, 공감과 연대의 원칙에 입각한 교육을 일으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은 이제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해서는 안 되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져야 하는 공동체로서 인식이 돼야 합니다. 대학까지 무상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르게 제공돼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대학의 개혁과 생애교육으로 실현이 돼야 합니다. 특권교육, 서열교육, 고교 학점제, 서열 입시 경쟁 등은 교육을 위계화하고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로 반드시 철폐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과 인간 간의 위계를 만들어서 인간의 변혁적 능력을 한계짓는 경쟁교육을 당연히 철폐해야 합니다. 모든 경쟁교육을 주장하는 대학 서열화를 철폐하기 위한 대학 평준화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교육 내용과 과정도 입시에 맞춘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개념과 세계관을 배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끝으로 교육 변혁의 주체의 형성과 실천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교육 변혁의 주체는 학생, 교사, 학부모입니다. 교육 변혁의 주체가 참여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운영의 활동 등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개입을 해야 합니다. 교육이 지배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변혁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 투쟁해야 할 당장의 교육혁명의 과제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토론문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학교는 권력에 의해서 비민주적으로 지배되고 통제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학교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자치위원회 등 학교자치기구의 설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무상교육, 즉 평등교육 실현인데요. 이미 초중고까지는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충실하게 하는 것은 물론 대학 교육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될 때 비로소 공교육이 공공성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이 부의 대물림은 물론 사회적 차별수단으로 작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극단적인 서열 입시제도와 대학 서열화죠. 대학 평준화는 대학 무상화와 함께 교육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입니다. 대학 무상화, 대학 평준화가 즉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대학 서열화와 서열 경쟁 입시를 전제로 하는 수학능력시험, 고교 내신, 학생부 종합 내신, 입학 사정관제, 고교 학점제, 특견학교 등은 모두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제도로 철폐되도록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혁명,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평등교육 실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 나아가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체제 전환을 위한 교육혁명에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에도 항상 그 길에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